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어떻게 그 이야기 자체를 경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 속에 숨겨진 깊은 지혜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핵심인데요. 이 역설은 사실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이해로 초대하는 문과 같아요. 이 문제를 풀려면요, 우리가 먼저 몇 가지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미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화라고만 알고 있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 딱 맞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다. 미토스는 원래부터 거짓말이나 허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였죠. 옛날 사람들은 세상의 깊은 지혜나 진리를 그냥 설명문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서사, 즉 이야기라는 틀 안에 담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토스는 지혜를 담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건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망령되고 허탄하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경계하라는 거죠. 이야기에 담긴 진짜 의미는 놓쳐버리고 겉모습에만 빠져들 때의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의미라는 게 대체 뭘까요? 자, 퍼즐의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단어, 로고스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로고스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이 아주 중요한데요. 왼쪽은 우리가 보통 철학 시간에 배우는 로고스입니다. 이성, 논리, 이런 뜻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오른쪽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서 생명 그 자체, 빛, 그리고 신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이제 미토스와 로고스 두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았으니 이 둘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밝혀볼 시간입니다. 원문에서는 이 관계를 아주 강력하고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이 둘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미토스는 로고스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로고스를 그 안에 소중하게 품고 있는 상자나 우물 같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진리를 감싸고 있는 봉인된 셈과 같아서 우리가 그 봉인을 풀고 뚜껑을 열 때 비로소 생명과도 같은 진리가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봉인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여기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야기, 즉 미토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저 줄거리를 따라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깊은 의미가 뭘까 하고 파고드는 거죠. 마침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진리, 바로 로고스를 길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야기의 껍데기 그 자체에만 갇혀버릴 때입니다. 그럴 때 이야기는 생명력을 잃고 그냥 이상하고 낡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예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에덴 이야기에는 정말 신화에나 나올 법한 요소들이 가득하잖아요. 갑자기 뱀이 말을 걸어오고 먹으면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냥 옛날 이야기지 하고 넘겨버리곤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갈립니다. 왼쪽처럼 이걸 그냥 문자적인 사실로만 읽으려고 하면 말하는 뱀이 말이 돼? 하면서 걸림돌에 부딪히게 돼요. 그 안에 숨은 진리, 즉 로고스는 묻혀버리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이 이야기 너머의 더 깊은 의미, 예를 들면 인간의 본성이나 선택의 무게 같은 지혜를 찾으려고 할 때 비로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로고스가 환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슬슬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야기와 진리의 관계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신비나 사랑의 본질, 아니면 깊은 영적인 진리 같은 것들을 단순히 논리적인 공식이나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심오한 진리, 즉 로고스는 자신을 표현할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그릇이 바로 미토스, 이야기라는 거죠. 깊은 진리는 서사라는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문장입니다. 미토스는 단순히 로고스를 담는 그릇을 넘어서 로고스를 드러내는 가장 완전한 방식 그 자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진리는 이야기를 통해 생명력을 얻고 이야기는 진리를 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진리, 로고스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낡고 허황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위대한 빛이 되고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놀라운 안내자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역시 저마다의 고유한 이야기, 하나의 미토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 속에서 과연 어떤 깊은 진리, 어떤 빛나는 로고스가 당신에 의해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